다음에 하이라인 구조 시스템. 하이라인 구조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리브라인은 150도에서 150도 그 사이에서 운영이 되고요. 왜 높은 장력, 그러니까 그냥 횡단 높이만 쳐서 태그라인만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일 때는 높은 장력의 하이라인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죠. 현재 갖고 있는 장비의 강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을 쓰는 거. 왜? 상당히 로프의 하중을 많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도에 따라서 120도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확보 지점에 받는 힘의 양이나 로프에 받는 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재 갖고 있는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의 더는 로프의 강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을 이용해서 쓰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지금 4바퀴 이상을 감아서 무장력 히치로 돌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로프를 감아야 되는데 로프를 감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다중으로 잡아서 여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프로틴 같은 확보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푸테나일을 이용해서 푸테나일을 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푸르직 3개를 이용한 요 3가지 방식이 같은 강도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줄을 띄울 때는 안 되죠. 요거는 2줄을 띄울 때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고 아주 경량으로 구조대원이 반대 위험적으로 우리가 요즘은 뭐 건너가지 말라도 이제는 뭐 급류 구조를 배워놓으셔갖고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로라인 던진 다음에 로프를 설치하고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트랙 라인이 다중 트랙은 150도 이상이 될 때 우리가 다중 트랙 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150도 이하에서 120도까지는 싱글 트랙 라인, 옵셋하고 리브 라인, 그 다음에 드로핑 하이 라인 종류는 싱글 트랙을 쓸 수 있는 안전계수 범위가 나옵니다. 물론 로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로프의 강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싱글 트랙을 이용해서 했던 거는 그냥 막 싱글 트랙 복잡하니까 2줄 쓰지 말고 1줄 쓰라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니까 1줄을 써도 충분한 강도를 견딜 수 있는 마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 하이라인도 마찬가지, 지금 노르웨이식 리브 라인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트랙 라인은 1줄만 띄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잉글리시 리브 라인인데 여기는 12.5mm를 트랙 라인으로 띄우고요. 1줄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도로에도 각도에 따라서 큰 도로를 쓸 거냐 작은 도로를 쓸 거냐, 그러니까 각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강도가 센 도로를 이용을 하고요. 각도가 약하면 약한 도로를 써도 큰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를 먼저 사전 장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조대원들 보고 티롤리안 브릿지 만드세요, 하이라인 치세요 하면 로프를 일단 최대치로 팽팽하게 당겨놓은 상태에서 구조대원은 어떻게 해요? 진입을 시켜요. 근데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하중이 중간에 딱 갔을 때 하고 중간에 가면서 하중을 당기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이용하냐면 사전 장력이라는 걸 이용해요. 뭐냐면 우리가 장력계가 있으면 괜찮아요. 장력계는 그거는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라인 로프를 가장 많이 쓰니까 먼저 한 명이 3대1로 당겨 놓는 거예요. 최대치로 3대1로. 그 상태에서 진입. 그런 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뭐 12-18의 법칙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빈 로프는 당기기가 어떻게 돼요? 더 쉽잖아요. 사람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12-18 법칙 하는 거하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11-17 법칙은 로프에 걸린 장력 자체가 틀려져요. 그래서 만일에 높이가 좀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경험해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중이 중간에 왔을 때와 스타트하는 지점하고는 전혀 다른 하중값이 확보 지점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숫자상으로, 이론상으로도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중 트랙을 할 때는 로프를 균등하게 당기기 위해서 두 줄을 우리가 균등 배력 시스템으로 하는 거는 두 줄에 동일한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동일한 힘을 받지 않아요. 도르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당겨보시면 항상 하나가 먼저고 하나가 뒤에 쳐져요. 이거는 도르래 시스템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그 기계적 확대율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는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방하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12-18의 법칙은 우리가 장력계가 없을 때는 그나마 이거를 통해서라도 좀 로프를 너무 팽팽하게 당기는 부분이 우리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니까. 중간 정령 하이라인은 리브 하이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리브라고 중간에 내려오는 리브 라인을 쓸 때 그 리브 라인이 잉글리시 리브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식 리브 라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노르웨이식 리브 라인,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구조대운을 내려서 캡처하는 상태, 그렇게 해서 구조하는 걸 우리가 노르웨이식 리브 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운영을 해보면, 자, 리브 라인 상태에서 리브 라인을 당길 필요 없어요. 위로, 트랙 라인으로. 왜냐면 위에서 태그 라인을 놓치게 되면 밑에 있던 구조대운이 자연스럽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리브 라인을 약간 또 풀어줘요. 그러니까 리브 라인은 여기서 좋은 점은 뭐냐면 구조대원이 잉글리시 리브 라인 같은 경우는 당겨서 위에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노르웨이식 리브 라인은 위에서 아래로 치는 리브 라인을 노르웨이식 리브 라인으로 치게 되면 구조대원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내리게 되면 얘가 자연스럽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너무 달라붙으면 야 노르웨이 리브 라인 좀만 낮춰 이러면 조금 떨어져요. 그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큰 힘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트래킹 라인을 쓰면 되지 뭐하러 노르웨이식 리브 라인을 쓰냐. 로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트래킹 라인은 로프를 어떻게 전부 다 내려야 되죠. 노르웨이식 리브 라인은 내리지 않고 사람만 내려갔다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로프를 시스템을 전체를 내릴 수도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전체를 내려서도 요구자한테 접근이 안 될 수도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어떤 시스템을 써서 우리가 구조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저만 혼자서 냅다 떠드니까. 자, 잉글리시 리브 라인은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동굴 구조만 할 때 이 동굴은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라 안에 볼트도 하나 못 박아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냥 써야 되는데 사실 동굴과 관련된 실질적인 구조가 사실 안 돼요. 연습이 어디 폐강 같은 데 하나 어디 있으면 좋은데 어쨌거나 내가 뭐 그 상태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하긴 했어요. 네, 잉글리시 리브 라인을 했고요. 드로핑 하이라인은 이거예요. 우리 왜 지금 시스템 전체를 낮췄다가 올리는 거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트랙 라인하고 태그 라인 전체를 내렸다가 올리는 거. 보면 트랙 라인이 있고 태그 라인, 트랙 라인을 완전히 늦춰서 이 다리 밑으로 이동을 시켜서 반대쪽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걸로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가만히 있고 시스템 전체를 늦춰주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구조대원은 안 보여요. 그냥 감으로 그냥 해야 돼요. 늦춰지면 당겨주고 늦춰지면 당겨주고 하는 걸 빨리빨리 해줘요. 그렇지만 지금 로프가 팽팽하게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느슨함이 없잖아요. 지금 쭉 내린데도. 그만큼 쭉 내리면 벌써 로프에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타타타 하고 빨빨빨빨 땡겨서 팽팽하면 다 12.5mm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저런 유형을 우리가 드로핑 하이라인 뭐냐면 계곡 아래 사람이 금방 쓸려나갈 건데 언제 라인 치고 언제 리브 라인 해요. 그냥 빨리 설치한 다음에 그냥 쭉 내린 다음에 그냥 쭉 올려버리는 거죠. 일단 그 물에서만 띄워놓으면 그 다음에 다음 동작들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그리고 들것 사람이 멀쩡하면 들것이 뭔 필요 있어요. 내가 혼자 내려가서 같이 내려가면 되죠. 들것 없이 작업하는 게 얼마나 쉬운데. 들것은 사람이 들것 속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들것을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백업과 보강해서 한 줄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전계수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적용을 시켜보면 이래요. 자, 이 부분의 장력 배율은 아까 이거예요. 120도일 때 1대 1대를 했죠. 이것이 그 값이에요. 그래서 155도일 때는 양쪽에 2.3배의 힘이 더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 로프의 강도를 하는 거예요. 자, 로프를 조금 더 약하게 놓아서 11mm를 20K의 강도가 나간다고 지금 현재 로프가 나간다고 보고요. 매듭 감소율은 없어요. 왜냐하면 무장력 기치로 했고 쿠테나로 감았고 스프링 3개로 감았기 때문에 매듭 감소는 없는 거예요. 트랙 라인이. 한 사람은 1K으로 보는 거죠. 이럴 때 로프 한 줄만, 트랙 라인 한 줄만 딱 갔을 때 20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매달았으니까 얼마예요? 한 사람 곱하기 장력 배율에다가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돼요. 자, 1 곱하기 1은 20K으로 나눠주니까 20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볼까요? 2배율이죠. 150도 있을 때 양쪽 확보 시험 받는 게 2배율이에요. 한 사람을 곱하기 2하면 2K이죠. 로프 11mm 로프에 20K는 얼마? 10대 1의 안전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내가 11mm 로프를 써서 하이라인을 친다 그러면 150도 각도내에서 로프 하나를 써도 나온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그 책에 맨 뒤에 보면 부록편에 있는 CI 그 안전계수를 높이는 내용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일 때는 안전계수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조금 높인다 그랬죠? 높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실제 10.1이지만 좀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 이런 것이 10대 1은 맞아. 150도로 하니까 이게 물에 다. 그럼 어떻게 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로프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겨야죠. 대신 뭐가 떨어져요? 안전계수가 뚝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시스템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면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양쪽에 어깨를 좀 받쳐서 높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판단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아주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각도 내에서, 그러면 두 줄을 트랙 라인으로 써서 했을 때는 우리가 각도의 범위가 165도까지 나오죠. 근데 뭐가 더 해야 돼요? 이놈어깨 두 줄 깔아야 되니까 무게 로프를 넘겨주는 것도 힘들고, 두 줄 다 또 균등배력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복잡함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 로프 치는 거와 두 로프 치는 게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면 그거는 훈련이 부족된 거예요. 복잡함은 절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만일에 내가 두 로프를 한 줄처럼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맞붙어서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한 줄처럼 사용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12.5mm로 썼을 때는 두 사람 하중을 딱 걸었다. 이거는 뭐 각도가 딱 120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씩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12.5mm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 때 구조대에 있을 때 제가 16mm까지도 써봤거든요. 그것만 별도로. 왜냐면 옛날에는 가반식 인치로 당겼으니까 로프가 굵어도 가반식 인치에다가 걸어서 당기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16mm만 이렇게 가고, 이런 가고에다가 별도로 갖고 다녔어요. 하도 티블리안 브릿지가 많아. 가반식 인치하고 하나로 세트 만들어. 네, 지금 우리가 12.5mm 쓰시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파트에서 이제 12.5mm로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좀 처음에 11mm 쓰다가 좀 어려운데, 특히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프가 가늘면 가늘수록 그거는
유능한 구조대원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출될 때는 12.5mm로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우리 실전에 오게 되면 이미 유능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11mm 이제 10mm 때도 나오거든요. 10.5mm 스태틱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강도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한 스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스킬이 되지 않으면 점점 이제 무거운 장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스킬이 안 되면 장비라도 강하고 무거운 걸로 가야 되는 거고 스킬이 좋으면 점점 장비들은 경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특권인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12.5mm로 했을 때 각도 범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11mm 두 줄 까는 게 싫다 그러면 12.5mm를 배치해야 돼요. 근데 12.5mm를 배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단 디바이스가 바뀌어요. ID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되고 LPD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제 교육서부터는 전부 다 12.5mm를 사용합니다. 뭐를 주문해놨냐면 마이스트로 빨간색을 2개나 주문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로프를 12.5mm를 다 살 거예요. 돈이 좀 많이 들긴 할 건데 그렇지만 11mm와 12.5mm를 혼용해서 교육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